와, 요즘 대출 이자가 장난이 아닌데 빅스텝에 자이언트 스텝까지. 대출 금리가 이제 곧 8%가 코앞이라고? 와, 미쳤네. 자이언트 스텝 다음은 뭐냐? 이러다 자이언트 스텝보다 더 큰 자이언트 메가 스텝 이런 거 오는 거 아니야? 아, 신용등급이라도 올려서 금리를 낮춰야겠는데? 그런데 신용카드 발급받으면서 100만 원 이상 돈도 받고 1년 안에 신용등급까지 1등급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다면 믿을래? 안녕하세요. 투자하려고 유튜브 하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출 금리를 보셨나요? 와,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요즘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미국에서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 때문에 대출 금리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러다 진짜 자이언트 메가 스텝 이러면서 뭐 기준금리를 1%씩 올리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살인적인 상황일수록 이겨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바로 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하거나 또는 공격과 방어를 두 가지 다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요? 첫 번째, 공격을 한다는 의미는 투잡을 하거나 부업을 해서 월급 외에 부수입을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수입을 늘려 금전적인 여유를 취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어를 한다는 의미는 수입을 늘릴 만한 상황이 여유치 않다면 내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수입을 늘리면서 신용등급까지 올리는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방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인간관계에서도 신용이 정말 중요하지만 사회생활에서는 이 신용이 없으면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간혹 이 신용 점수를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신용 점수만큼 정말 중요한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으면 신용카드도 발급이 어려운 건 물론이고 대출도 이율을 높게 받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대출이 거절되는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금융에서 거절받고 2금융권이나 3금융권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선의 공격은 최고의 방어라고. 얼마 전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기사의 자료를 보시면 연봉별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를 보여주는 기사인데요. 가구별로 최저생계비라는 게 있는데 1인 가구는 11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2인 가구는 190만원, 4인 가구는 3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가구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라고 국가에서 정해둔 건데요. 기사의 예시를 보면 LTV가 50%이고 주담대 이자가 7%라고 할 때 2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한다면 내 돈이 1억이 필요하고 나머지 1억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대출 금액은 1억이고 한 달에 이자만 58만원씩 납부하는 걸 가정했다고 하는데요. 연봉 1000만원에서 1억까지 표가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연봉 2천만원에서 4천만원 구간까지만 보겠습니다. 우선 연봉을 2천만원을 받는다면 4대 보험을 제외하고 실수령은 150만원 정도가 되는데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16만원이라고 하죠. 여기서 116만원을 제외하면 30만원 정도가 남지만 대출 이자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출이 어렵고 2인 가구 역시 190만원을 제외하면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 불가입니다. 연봉 3천만원은 실수령이 250만원 정도인데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16만원을 제외하면 110만원 정도가 남는데요. 여기서 대출 금액까지 갚는다면 50만원 정도 생활비가 남아서 연봉 3천만원을 받는 1인 가구는 여유롭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출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2인 가구를 볼까요? 2인 가구로 넘어가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면 29만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이 불가능해지죠. 이런 식으로 2인 가구 이상이 되면 연봉 4천만원 이상을 받지 않는다면 1억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1억 받는데도 이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2억 대출은 얼마나 심각할까요? 이번에는 4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수 중에 2억이 있고 나머지 2억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2억을 대출을 받았을 때 116만원씩 이자가 나간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 현실적으로 연봉 5천만원 이상 벌지 못한다면 아예 대출이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해당 자료는 순수하게
이자만 내는 방식을 했다는 것과 변동비 없이 지출을 표에서 제시해준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거죠. 현재 이자만 내는데도 이렇게 허덕이는데 대출 초반에는 많은 이자와 원금을 내다가 점점 줄어드는 체증식 방식이나 원금 균등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현재 납부하는 대출금의 1.5배에서 약 2배 정도가 높아지기까지 하고 경조사가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간다든지 재산세를 낸다든지 이런 수많은 예상치 못한 변동비가 생길 수도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축이나 투자를 할 여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1, 2% 정도의 금리를 낮춘다면 대출금리가 7%라고 할 때 이자만 58만원에서 116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7%에서 2%를 낮춘 5%라고 가정할 때 수치로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표를 보시면 41만원에서 83만원까지 크게 이자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등급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신용등급을 신용카드를 만들면서 신용까지 올리고 돈까지 받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실 수 있나요? 자료가 일정하면 좋은데 토스 어플에서는 같은 날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실제 이렇게 나이스는 작년 10월 기준 814점, K12는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638점으로 등급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나이스는 4등급에 해당하고 K12는 6등급에 해당하는데요. 이렇게 형편없는 점수였는데 단 1년 만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신용등급을 양사 모두 1등급으로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도 나이스 기준 814점으로 4등급이면 무난한 등급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기록이 10월까지밖에 조회가 안 돼서 그렇지 원래는 K12와 비슷하게 5등급에서 6등급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게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대폭 상승한 겁니다. 제가 올해 30살인데 저는 몇 년 만에 다시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세히 얘기하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정말 쇼핑과 사치를 부리는 걸 너무 좋아하고 버는 족족 다 쓰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었는데요. 아무튼 이 짓을 4년 동안 하다가 퇴직금으로 카드값을 정리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된 건데요. 카드를 쓰지 않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신용점수를 1등급까지 올릴 수 있을까 하던 차에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신용카드를 일정 비율로 체크카드와 적절하게 쓰라는 거였죠. 이건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일시불 위주의 결제와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20%에서 30% 정도를 꾸준히 사용해야지 신용점수가 오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죠. 카드 한도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20만원에서 30만원씩을 꾸준히 사용해주고 한도가 400만원이라고 할 때 120만원씩 꾸준히 사용해주라는 건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됐지만 달마다 맞춰서 신용카드에 20-30%의 비율로 꾸준히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달 꾸준히 사용하지도 않았죠. 올해 1월달부터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카드를 여러 장씩 만들면서 신용카드를 발급했다 해지했다를 반복하면서 100만원 이상의 꽁돈까지 받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이스와 K12 신용점수를 모두 1등급으로 만들었는데요. 제가 신용카드를 만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용등급을 1등급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크카드 적립률이 낮아서 신용카드를 적립률을 높이겠다였는데요. 솔직히 다시 카드 만들기가 망설여졌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저만의 5가지 원칙을 세우고 신용카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를 체크카드처럼 쓰는 거였고, 두 번째는 할부를 절대 이용하지 않고 무조건 일시불 결제만 한다. 세 번째는 적립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쓸데없는 지출을 하지 않는 거였고, 필요한 곳 이외에는 절대 쓰지 않는다. 네 번째는 신용카드로 리볼빙 또는 현금 서비스를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자동 이체나 정기 결제를 하지 않는다였는데,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신용카드를 체크카드처럼 쓴다는 이야기는 필요한 곳에 신용카드로 지출을 하게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내에서만 결제를 하고 즉시 선결제를 해서 적립률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것처럼 사용하자는 거였고요. 그리고 왜 할부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할부를 이용한다는 건 내가 적정선에서 사용해야 하는 한도 비율을 이 할부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잡아먹는다는 이야기이고, 이렇게 할부가 하나였던 게 2개가 되고 3개가 되면서 점점 할부가 늘어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카드사에서 내가 항상 돈이 부족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신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딱 필요한 곳에만 쓴다는 건 제가 허약 체질이라 병원에 나갈 일이 많은데 아플 때 병원비나 갑자기 급하게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신용카드에서 리볼빙과 현금 서비스는 저세상 신용점수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에는 리볼빙과 현금 서비스 기능이 들어있지 않는데요. 리볼빙은 사용 경험이 없고 현금 서비스는 정말 밥 먹듯이 이용했는데 저세상 신용등급을 경험하기 아주 좋은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이체나 정기결제 또한 할부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동이체와 정기결제를 하면 신용카드 한도를 계속 잡아먹고 저는 이런 결제들이 모이면 사치를 위해 만들어진 카드가 된 것 같아서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금이나 자동이체 같은 정기결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 자동이체를 잘하면 신용등급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시는데 저는 신용카드를 쓰는 내내 자동이체 같은 걸 해보지 않아서 공감이 어려운데요. 만약 자동이체가 큰 영향을 준다면 저는 신용등급이 1등급이 되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는 하나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라고 하는데요. 팔굽혀펴기를 10개씩 한 달 동안 하겠다고 했으면 처음에는 의지가 불타올라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작심삼일이라고 금방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0개를 하는 게 아니라 2개에서 3개씩만 꾸준히 하면서 점점 늘려가고 이것을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라는 거죠. 저는 이 5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습관이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바로 선결제를 하는 습관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하나의 습관이 되고 5가지 원칙을 쉽게 지킬 수 있어서 단 1년 만에 신용등급 4등급과 6등급에서 모두 1등급까지 올릴 수 있었죠. 저는 이 선결제로 한 번도 카드 결제일에 결제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 정도로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할부나 리볼빙, 현금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매월 신용카드를 쓰지 않더라도 쓰게 될 때면 일정 비율 이상 쓰고 바로바로 선결제를 했던 습관이 신용등급 1등급을 만들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저는 카드테크로 돈 받으려고 신용점수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진짜 미친놈처럼 한 달에 서너 장씩 발급하고 해지하고 반복했는데요. 아무튼 신용카드로 돈도 받고 신용등급도 1등급 만드셔서 대출금리도 낮추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로 돈까지 받고 신용등급도 1등급으로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신용카드를 돈 받고 발급받는 방법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보료나 통신료 납부 기록을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신용평가사에서 간단한 테스트도 하고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부가적인 설명은 아까 카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